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 날씨 추운데. 날씨가 오늘부터 또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원래 겨울 날씨잖아요. 소설도 지났는데. 근데 사실 이번 시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많죠. 많죠. 사실 이제 일부 종사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 있죠. 있죠. 저희가 점사를 보다 보면은 네. 이분은 일부 종사가 아니라 삼부 종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무리 본인이 헤어지려고 그래도 공방살이 없어서 그냥 일부 종사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이혼이 진짜 너무나 5집 건너 한 집이 뭐 이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데, 이혼이 뭐 결코 잘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인연이 아닌데 자식 때문에 꾹꾹 참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죠. 그래서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들은 보면은 절대로 아무리 내가 끝까지 살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 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잘해도 일부 종사 못하는 사람은 이별수가 들어오고 공방살이 들어오고 또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등등이 이루어지는데,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는 반드시 있어요. 보면은 진짜 뭐 3월 달에 아주 센 달을 타고난 사주라던가 7월 달에 칠성주를 타고난 사주들, 분명히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제로 7월이라서 다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칠성주를 타고난 사주 같은 경우 특히나 불사님한테 이렇게 전환에다 자기 이름을 걸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개 중에도 보면은 칠성주를 타고난 사주 중에도 센 사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종사 못하고, 또 3월생들도 보면은 아마 제가 우리 피디님하고도 그때도 한번 제가 영상 찍은 게 있는데, 평생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3월 달에도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일부 종사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종사 못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무리 일부 종사하고 살고 싶어도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반드시 이별수를 겪고 또 아기 낳고 산다 하더라도 공방살이 들어서 헤어지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사주는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일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까지 가는 사람들도 간혹 많이 계셔요. 이 아까 이제 또 3월생이랑 7월생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음력이죠. 우리 무속 선생님들이 다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음력입니다. 양력 아니에요. 음력으로 저희는 음력을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다 음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런 생일이 좀 약간 사주팔자가 셀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3월 3일, 7월 7일 아유. 뭐 이런 앞에랑 네. 그냥 똑같은. 네. 9월 9일, 10월 상달 이러신 분들은 사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가 센 사주라 그래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점사 보시는 방법이 다 틀리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법당에 들어오면 저는 그 사람이 상시가 뭐고까지 제가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한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점사 보신 신도분들한테 가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근데 3월 3일 날, 5월 5일 날, 4월 뭐 초파일 날, 7월 칠성날, 10월 뭐 상달 이렇게, 아니면 3월 10월 정월 대보름 이렇게 나신 분들이 사주가 센 분은 맞죠. 그 중에서도 3월 삼진날이나 아니면 7월 칠성날, 또 3월 15일 날 이렇게 나신 분들 대부분도 보면은 사실 제자의 길을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 길을 원해서 가신 분들은 아마 거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알아요. 본인이 내가 제자감이라는 걸 알지만서도 거부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막 가진 고통을 다 겪는 거고, 또 그래서 그런 사주들이 타고난 사주들이 특히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 중에 한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사실 사주팔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생일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좀 센 일부 종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 되죠. 안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를 가. 그러면 눈은 눈대로 아프고 이는 이대로 다시 건드려서 더 아픈 거듯이, 그런 사주들은 내가 진짜 살고 싶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거라는 거죠. 병들고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현대의학으로 고치면 되지만, 타고난 사주가 그렇게 세게 타고난 사주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들 찾아오셔갖고 법당에서 각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방법은 다 틀려요. 일괄적이지는 않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주는 똑같다는 거. 그래, 그런 분들은 법당에 오시면은 내가 일부 종사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 제시에는 반드시 이의를 갖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뭐 돈 뜯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른 무성인 선생님들이 당신 사주가 이렇게 세니까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그 살아가는 걸 한번 피해 나갑시다 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주는 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전환해서 다 일러주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건 맞고요. 또 타고난 사주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또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금전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금전에 대해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령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 공짜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유는요. 제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신령님이 책임을 안 져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이든 어떠한 돈이든 간에 제자가 반드시 돈을 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주가 계시고 내가 일부 종사가 지금 현재에도 안 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연락 주시고 법당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네. 우리나라 이혼율 굉장히 많이 네. 높잖아요. 사실 이번 시간에가 이혼 후 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궁합이라고 봐요. 네. 네, 궁합이 맞지 않다. 저는 손님들한테 약간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드려요. 궁합도 안 보고 결혼했어? 이런 말 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궁합 봐요, 선생님? 요즘 세상이든 옛날 세상이든 볼 때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첫째 궁합이라고 봐요. 궁합이 너무 맞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기운. 두 사람의 기운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불이야. 물하고 불하고 만나면은 어느 한쪽은 꺼지든지 어느 한쪽이 마르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뭐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근데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자꾸 삐끄덕삐끄덕 거릴 거예요. 삐끄덕삐끄덕 거릴 거고, 그리고 뭐 부부 궁이 없으신 분들, 네. 부부 자리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기운들이 일단 사라지니까 그래서 좀 더 잘 풀린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다양하다고 봐요, 정말로. 그렇다면 이혼하고 사람들이 이제 금전도 잘 그죠. 들어오고 이 사람들도 또 좋은 사람들 네. 많이 만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기운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기운이 금전을 뜻하는 기운이 예를 들어서 금이야, 쇠란 말이에요. 내 배우자가 가진 기운이 예를 들어서 뭐 불이야. 그러면은 결국 녹여요. 내 돈을 녹인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내 돈을 녹여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걸 흘려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네요. 그 본인과 맞지 않는 사람을 응. 만났기 때문에. 그죠? 일단 그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 기운. 제가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해요. 연애 잘했는데 네. 결혼하고 이혼하는 집 있고, 네. 연애는 좀 삐끄덕거리고 좀 시끄러웠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잘 살아. 네. 너무 잘 살았는데 애기 놓고 좀 탈나는 집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게 다 기운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게 부딪히느냐, 궁합적으로 합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연애 때는 본인 두 사람만의 문제잖아요. 근데 결혼은 뭐예요? 시댁도 있고 처가도 있고 양집안에 가정명당에 조상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기운들 쪽에서 우리가 뭐 뱀이 이무기가 되고 용이 돼야 되잖아요. 너는 그런 기운인데 너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거꾸로 간단 말이야. 용이 다시 이무기가 되고 뱀이 되는 궁합이야. 그러면 어때요? 재산을 잃고 뭔가 하는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근데 갈라서고 나면은 다시 이무기가 되고 용이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사실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제 남편, 네. 제 와이프와 결혼하고 보니까 궁합이 안 맞았어요. 그쵸. 제가 지금 네. 뱀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거 용이 되게끔은 못하나요, 선생님? 그게 조금 저거 그렇게 해요. 이미 산 거 어떻게 하겠어? 참고 살아라라고 말할 때도 있고, 네. 네, 그럴 때 말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길은 있다라고 봐요. 제가 무당집이 희한한 게 손님들이 정말 희한한 문제를 갖고 온다고. 희한한 이유가 있고 희한한 해결책이 있는 게 무당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극한은 아까 말씀 궁합적인 부분에서라든지
기운적인 부분에서 극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조금 생할 수 있게 바꿔놓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뭐 혼인 여탐도 있을 거고, 뭐 사주상으로 이혼을 시켜 놓는 거지. 그런 표현도 써요 저는. 너네 먼저 그래 너네 사주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끼리 먼저 이혼을 시키자. 그럼 너넨 잘 살 거야.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쉽게 표현해가지고 전문 용어들도 있기는 한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식의 뭐 방법들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뭐 이미 10년 살고 애 놓고 살았는데 궁합 안 좋다고 이혼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 봐요. 이게 사실 궁합이라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상님, 그죠. 아이 맞아요. 여기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연애는 어때요? 나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 가정 명당을 만드는 거는 나와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의 부모님도 있고 나의 부모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이제 조상자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해요. 너네는 결혼 잘했어. 너네 조상님이 묶어준 인연이야. 라는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조상이 묶어주는 인연만 있을까요? 조상이 반대하는 인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은 궁합은 어쨌든 이제 상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이프 사주에 내가 뭐 판검사를 만나라 했는데 만나는 사람이 판검사가 못 돼. 그러면은 판검사가 못 될지언정 뭐 건강하다든지 저는 그게 상쇄라고 보거든요. 쉽게 표현했을 적에.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하고 나는 애기들하고 원진이라든지 이런 걸 또 끼고 타는 애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충한다 합한다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일찍이 부모 떠나서 살아라 이런 애기들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요즘 세상에 무슨 궁합이야 우리가 좋으면 사는 거지 라는 추세긴 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봐오던 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어디 가셔서든지 그냥 궁합 정도는 한번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해야 좋아지는 사람. 이혼을 해야. 뭐 주변에 이제 간혹 이혼해서 대박 났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있죠. 뭐 이혼하고 나서 뭐 일이 잘 풀린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안 됐겠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뭔가 합이 들고 서로 보완 관계를 줘야지만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기운에서만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되던 일도 잘 안 돼. 안 풀려. 근데 정말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남편하고 이혼했어. 근데 내가 너무 잘 풀려. 승승장구. 그거는 그 사람의 기운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 기운은 정말 뻗어나가야 되는 기운인데 그 상대 기운으로서 막혀서 풀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잘 풀리고 있다. 너무 잘했다, 이혼하기를.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서로 궁합이 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기운만으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거거든요. 내 기운이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소진을 못하는 거죠. 눌려있어, 막혀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이렇게 그런 내담자가 오시면 뭐 이혼을 이렇게 권유하시기도 하나요? 해요. 아, 거침 없이. 없이. 왜냐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재혼을 한 친구인데 네, 내 남자가 비교적 나이가 네, 어리신데. 어린데도 또 일찍 했다가 일찍 헤어지고 또 다시 재혼을 하신 건데 그 지금 살고 있는 여자 와이프분 사주랑 같이 넣고 봤을 때 처음에 앉았을 때 제가 이제 공수를 다 내렸죠.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너 지금 하는 일이 이건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막혀서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내분 사주를 받아서 봤는데 이 여자가 너무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앞날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내담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더 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이 만약에 했으면 좀 아무래도 저도 조금은 조심했겠죠. 이혼은 때문에 심정인가? 아니요,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 다 이혼하게요? 저도 이혼하게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 상대 기운에 서로 안 맞는다고 하면 너무 그게 또 요만큼 안 맞아. 그거는 어쨌든 서로 감안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이거 큰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걸 막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정리를 해야죠. 그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기운을 막고 있다 이런. 막고 있다라고 일단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금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날짜에 들어와야 되는데 매번 딜레이가 돼. 왜냐면 나는 지금 이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네. 뭐 거래처 뭐도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네. 매번 이게 딜레이가 되면 이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안 보시는 거지만 되게 점집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걸 다 읽어서 얘기를 해주지만 나중에는 배우자까지 다 같이 넣고 보거든요. 서로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의 기운으로 당신 일이 자꾸 막힘이 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거는 풀어주겠지만 만약에 그게 내가 보기엔 풀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만큼 안 맞아. 그거 풀어서 가면 돼. 하지만 정말 너무 내가 큰 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매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계속 손실이 있거나 그러면 저는 정리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상내담자가 어떤 기운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또 틀려요. 왜냐면 저희는 신의 제자잖아요. 조상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들 조상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안 좋게 가신 분들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희 몸에. 그러면 저희는 그 기운을 다 받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담자 중에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사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이번 시간이 이혼에 관련된 주제인데 이혼을 해야 대박 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많죠. 맞나요? 네. 정말 앙숙이었던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다 안 맞습니다. 대화도 안 통하죠. 한 집에 살아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요. 참고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맞춰가면서 살고 자식 때문에 사는데 내 인생도 있잖아요. 또 배우자의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은 부딪히고 사는 것이 더 힘들고 버거워요. 사주팔자에 궁합이 전혀 100%도 안 맞는 사주고 정말 안 맞으신 분들이 참고 이겨내며 살면서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갈라서서 다른 인연법을 만난다든가 혼자 사신 분들이 더 잘 살고 더 자유롭게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꼭 한 집에서 안 맞는 사람 한 집에서 산다 그래도 그게 꼭 좋은 방법만 아니에요. 요즘엔 다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별거를 한다든가 떨어져서 살면서도 자기 인생들을 좀 살아가 보면 그래도 살았던 분이 최고일 수도 있고 헤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있고 잘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인연법을 만나기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안 맞는 부부들이 꼭 한 집에서 꼭 앙숙으로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보이지만 또 그 고비가 잘 넘기면은 좋은 또 삶이 와요. 부부간에 이별수가 들어온 달에는 정말 안 싸울 일 가지고 싸우게 되고 걱정이 안 생길 일도 생기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별수가 들어온 달에는 본인들이 이혼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좀 떨어져서 대화도 많이 해서 풀어가 나가고 또 한 집에서만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좀 피해가면서 좀 서로 간에 떨어져서 살아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혼해야 할 부부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부일까요? 가만히 있어도 정말 보기 싫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신랑을 자고 있을 때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지만은 정말 부부간에 밥 먹는 것도 싫다. 살부딪히는 것도 정말 징그럽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가 나한테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부부간의 공방수, 이별수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간에 공방수가 들어와 있을 때는 한 집에서 살면 이득이 안 됩니다.
떨어져서 사는 게 좋고요. 꼭 이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집에서만 꼭 부딪히고 살지 말고 부딪히고 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대화로 잘 풀어서 떨어져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 진짜 자식 때문에 예. 아 그래 내가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오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식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거든요. 네. 부부가 그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아이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을 계속 이어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좀 빨라요. 부모가 이혼한다고 그래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은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이혼을 그렇게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애들도 많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이혼을 못한다. 자식으로 인해서 내 인생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이혼을 해줘야 하실 분도 계시고 자식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 고비 잘 넘기면은 살 수가 있어요. 자식 인생보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